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뉴스 보도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에베레스트에 계속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기존 등반 사고와는 좀 느낌이 다른 사망 사고들이 요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흔히 에베레스트에서 들려오는 등반가들의 사망 사고는 예기치 못한 산사태나 지진, 또 기상 악화, 실족사 등으로 인한 죽음이 대다수였는데요. 네. 지난 5개월여간 최소 4명 이상의 사망자들은 이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의 힐러리 스텝 또는 데드존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구간에서 발생한 병목 현상 탓에 고산병, 산소 부족 등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교통 정체 얘기할 때 병목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에베레스트에서 저는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반객들을 돕는 셰르파들의 말에 따르면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길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등반객이 몰리면 정상까지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해발고도 약 8,000m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등반객의 생명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부터 이어진 300m 이상의 이 대기줄 때문에 최소한 4시간에서 무려 12시간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탓에 고산병, 산소 부족, 동상 등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네. 올해 들어서 벌써 11명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다가 사망했지만 네팔 정부는 등산객이 몰려서 발생하는 정체 현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등반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네팔 정부는 1인당 1,300만 원을 지불하면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계속해서 발급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300만 원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거액인데 이런 거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등산객들이 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기후가 따뜻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 에베레스트의 등반객이 몰리다 보니까 이 정상 부근의 가파른 능선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네. 이 산악 전문가인 데이비드 모트는 네팔 정부가 등반객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기 최적화된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팔 정부는 4월과 5월 모두 381명에게 등반 허가를 내줬고요. 중국 테비아트 쪽에서도 또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또 140명에게 이 등반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오르는 셰르파들까지 1인당 1명씩 만 잡아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이 드물대요. 그러면 맑은 날에 특히 몰리는 겁니다. 네. 예, 또 최근 들어서 에베레스트 등반과 관련된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준비되지 않은 등반객들의 무리한 도전이 사고 가능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 등반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1인당 8천만 원 정도를 받고 이른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상업 등반 회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에베레스트가 과연 이런 등반가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이길래 어떻게 보면 그런 고액 그리고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까지 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에베레스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간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냥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이런 말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실제로 한 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1924년 6월 영국 에베레스트 위원회 3차 원정에 나섰다가 행방불명된 산악인 이 조지 멜러리가 남긴 명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당시 히말라야 봉우리들의 높이를 재는 사업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79개의 봉우리 중에서 이 가장 높은 8,848m의 봉우리에 인도 초대 측량 국장인 조지 에베레스트의 이름을 붙인 봉우리가 바로 에베레스트입니다. 이 BBC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등반 및 조난 기록이 시작된 1920년대 이후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산 등산가는 4,800명이 넘을 정도로 사실 전문 산악인들에게는 에베레스트는 가장 오르고 싶은
꿈의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하면 된다 이 신념을 상당히 강조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에베레스트 정복이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광고에서도 보셨을 텐데 여기는 정상,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1977년 9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고상돈 씨의 이 말은 지금도 큰 울림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얼굴이 담긴 기념 우표와 주택복권, 기념 담배까지 출시됐을 정도였고 대한산악연맹은 그가 등반에 성공한 9월 15일을 산악인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뭐 히말라야 몇 좌 등정 뭐 이렇게 오르게 되면 항상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전문 산악인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분들만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이런 모습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농담처럼 너무 과하게 등산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레스트라도 가냐고 네, 할 정도로 사실은 그곳은 함부로 도전 없는 미지의 영역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자신의 기술이 아닌 쉐르파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마추어 산악인들이나 또 무모한 도전을 즐기는 일반인들의 핫플레이스 같은 곳으로 전락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지난 27일 캐나다 출신의 영화 제작자이자 등산가인 엘리나 사이칼리는 얼어붙은 시체를 보면서 발을 내딛는 등산객들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 병목 현상이 빚어져서 일렬로 무수히 올라가는 사람들 옆으로 이 밧줄에 대롱대롱 발이 매달린 시체가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예. 그는 시체가 된 이 불쌍한 사람은 모든 등산객들이 볼 수 있는 해발 7,000피트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꿈을 쫓고 있었고 우리 발 밑에는 생명이 없는 영혼이 있었다. 어쩌다 에베레스트가 이 모양이 됐느냐며 한탄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로지 산소통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마추어 등반가들이 셀카를 찍으면서 정상에서 시간을 허비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밀치기도 하고 산소통을 훔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는 곳이 최근의 에베레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까 검색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에베레스트라고 검색을 하니까 세계 최고로 높은 쓰레기산이라는 연관 검색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연관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골칫거리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AFP 통신은 네팔 당국이 올 등반 시즌 동안 에베레스트에서 총 1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네팔 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6주간 14개 팀을 동원해서 고도 8,000m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뒤지면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량의 쓰레기가 수거됐음에도 여전히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빈 깡통, 병, 플라스틱, 등산 장비, 폐기물뿐만 아니라 이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야광 텐트와 빈 가스 용기, 또 사람들의 배설물 등도 널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네팔 정부가 이 쓰레기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모든 등산객들에게 쓰레기 보증금 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5만 원을 부과하고 이 8kg의 쓰레기를 되가져온 등산객들에게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정책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만 등반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도로 갖고 내려오는 사람은 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또 본격적으로 등반이 시작된 192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조난자들의 시신 처리도 상당한 고민거리로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에베레스트의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 그동안 만년설에 묻혀있던 시신이 드러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이 주요 등산로에 방치된 시신만 200구가 넘지만 눈과 얼음이 시체 내부로 들어가면서 한 구당 100kg에서 150kg까지 훌쩍 넘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비용 문제도 엄청나고요. 무엇보다 산악인들은 산에 묻히길 원한다는 속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족들이 시신을 에베레스트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등 인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사실 에베레스트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 환경 보호 관점에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에베레스트를 둘러싼 인간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네, 그런 부분이 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뭐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까요? 이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은 네팔 정부의 큰 수익원 중 하나이긴 하지만 등반객 1인당 내는 1,300만 원과 또 등반을 도와주는 회사에 내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네팔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부패한 관리들과 또 등반 회사들 사이에 검은 커넥션에 의해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이게 문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트레킹 업체와 여행사, 병원, 헬리콥터 업체 등이 총동원된 히말라야 관광 업체들의 보험 사기 행각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하고 히말라야 뭐 이런 단어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험 사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헬리콥터 구조를 중복 요청한다거나 불필요한 치료들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서 빼돌리는 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일부 관광객들도 이 사기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스 캠프로 귀환하기까지 5일간 여행에 보험료 $500를 낸 일부 관광객의 경우 이렇게 사기에 가담을 하게 되면은 브로커와 병원들로부터 $750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헬기 업체가 트레킹 회사에 수수료 $2,000를 지급하고 나서 과다 치료, 과다 청구를 한 병원으로부터 돌려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 네팔 관광 민간 항공부의 가나시암 우파드야야 대변인은 이 구조 헬기가 한 대만 필요한데도 여러 대를 신청한다거나 또는 가짜 청구서를 작성한다거나 불필요한 대피 요청 등을 하라고 관광객을 부추기는 트레킹 업체의 여러 부패 사례가 적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조난자들에게 도움이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보험료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고스란히 히말라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이 오른 보험료가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뭐 에베레스트의 최근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그 외 문제점들까지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